요즘 경제 뉴스를 켜면 온통 샴페인 터뜨리는 소리뿐입니다. 한국의 3월 경상수지가 373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간 기준 300억 달러를 가볍게 돌파했다는 화려한 헤드라인이 시장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737억 8천만 달러라는 1분기 최대 흑자 기록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화려한 귀환과 국가 수출 엔진의 폭발적인 재가동을 칭송하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리는 온통 핑크빛 낙관론에 취해 있고 사람들은 이제 기나긴 경제의 빙하기가 끝났다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본시장의 포식자들, 글로벌 자본의 물꼬를 쥐고 흔드는 최고수들의 시선은 결코 그 화려한 축제의 한가운데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환호하며 폭죽을 터뜨릴 때 한국은행의 건조한 브리핑 텍스트 이면에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는 도화선에 주목합니다. 이 거대한 착시의 장막을 걷어내는 순간 완전히 다른 거시경제의 맨 얼굴이 서늘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사상 최대 흑자라는 달콤한 숫자의 해부도를 끝까지 깊숙하게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어떤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시장의 치명적인 맹점을 역으로 찔러 어떻게 부의 체급을 바꿀 수 있을지, 그 결정적인 힌트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던져진 호재라는 먹이에 눈이 멀어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의 절벽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이 차갑고 객관적인 현미경의 렌즈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373억 달러라는 숫자는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아득한 스케일입니다. 이를 직관적으로 피부에 닿게 체감하기 위해 거대한 국가적 규모의 댐과 저수지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메말라가던 계곡에 갑자기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 즉 IT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포수가 터져나오며 저수지의 수위를 단숨에 기록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품 수출이라는 가장 굵은 메인 파이프에서만 943억 2천만 달러의 물이 한 달 만에 쏟아져 들어왔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폭우와도 같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 기기라는 양대 산맥이 거침없이 물길을 열었고, BIT 품목들조차 조업일수 확대라는 훈풍을 타고 저수지를 가득 채우는데 일조했습니다.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댐이 오랜만에 풍년으로 기분 좋게 찰랑거리는 듯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년 적자의 온산이었던 서비스 수지라는 금간독에서도 조용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봄꽃이 피는 계절적 요인에 K-팝 아이돌의 초대형 공연이 절묘하게 겹치면서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명동과 서울 시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무려 11년 만에, 정확히 136개월 만에 여행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역사적인 이변이 연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이 바다 건너에서 벌어온 엄청난 배당금들이 본원, 소득 수지의 흑자 규모를 35억 8천만 달러까지 팽창시키면서 마치 온 우주의 기운이 한국 경제의 부활을 돕고 있는 것처럼 완벽해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배중에 치명적인 맹점이 발생합니다. 3월의 성적표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화려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기분 좋은 추세가 4월과 5월 그리고 하반기 내내 선형적으로 똑같이 이어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어버립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금이 분기 초와 말인 3월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계절적 특성이나 일회성, 대형 K-팝 공연이 만들어낸 단기적인 트래픽, 폭발을 구조적인 체질 개선으로 착각하는 안일한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움직이는 진짜 시계 초침은 이미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치명적으로 놓치고 있는 거대한 반전은 바로 도입 시차라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같은 국가 경제의 핵심 혈액을 수입할 때는 중동 현지에서 계약을 맺고 실제 거대한 유조선에 실려 한국의 항구에 도착하여 장부에 기록되기까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이라는 긴 시차가 발생합니다. 즉, 이번 3월 경상수지 브리핑에서 사람들이 다행이라고 환호했던 원자재 수입 비용의 마이너스 전환은 사실 2월 이전에 비교적 평온했던 중동 상황이 만들어낸 과거의 환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난 수출 흑자라는 결과값에만 열광하지만 정작 바다 건너 거친 파도를 뚫고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 인플레이션, 청구서의 그림자는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겨울에 따뜻한 최고급 온수 매트 위에서 꿀잠을 자다가 한 달 뒤 날아온 폭탄 같은 누진세,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그제야 경악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이치입니다. 차가운 데이터는 대중의 맹신을 무참히 부수고 숨겨진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3월의 통관 수입 장부를 뜯어보면 원유나 가스 수입 물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3월의 원유 도입 단가는 배럴당 75.4달러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기자 설명회의 질의응답 시간 말미에
한국은행 관계자의 입을 통해 무심코 툭 던져진 4월의 데이터는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4월 원유 도입 단가는 무려 112.3달러로 만 한 달 만에 전월 대비 45%나 수직으로 폭등해버렸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밤하늘을 가르며 주고받은 무력 충돌. 전 세계 물류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살얼음판 같은 군사적 긴장감이 마침내 잔인한 청구서가 되어 한국 경제의 안방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AI 열풍을 탄 반도체가 쉴 새 없이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초과 달성을 거듭한다 해도 국가 산업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기초, 체력인 에너지 비용이 단숨에 절반 가까이 폭등해버린다면 그 화려한 흑자의 기반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진짜 스마트한 자금의 은밀한 도피처를 보여주는 금융계정의 내밀한 흐름을 들여다보면 더욱 명확하고 냉혹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3월 한 달 동안 내국인들은 해외 직접 투자 명목으로 88억 9천만 달러를 싸들고 밖으로 나갔고 해외 주식이라는 전장에도 4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반면 깐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려 340억 4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식을 매정하게 내다 팔았습니다. 매중이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라는 아침 뉴스에 환호하며 서둘러 국내 주식시장의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진짜 스마트머니는 이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다가올 에너지 가격의 폭등을 정확히 예견하고 조용히 그러나 민첩하게 차익을 실현하며 한국 시장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내 굴지의 자본조차 더 높은 배당 수익률과 구조적인 안전망을 찾아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비록 4월에 접어들며 세계 국채지수 편입 기배관 등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 등이 일부 유입되며 표면적인 기류가 다소 바뀌고는 있지만 글로벌 거대 자본은 철저하게 계산된 확률과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에 따라 기계적으로 포지션을 이동할 뿐 결코 맹목적으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나 장밋빛 미래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라는 단일 웹그리 엔진이 미친 듯이 과열되며 돌아갈수록 에너지 가격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충격과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국가, 경제 전체의 취약성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수출 호재와 턱 밑까지 다가온 잠복된 리스크가 팽팽하게 맞서며 장장이라도 끊어질 듯한 줄다리기 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냉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첫째, 맹목적인 시장지수 추종과 근거 없는 거신 악관론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사상 최대 흑자라는 언론의 타이틀에 취해 남들이 열광하는 주식을 묻지마 매수하는 것은 스스로 기름통을 쥐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짓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실질적인 수혜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전 세계 밸류체인에서 결코 대체 불가능한 핵심 하드웨어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단단하게 쥐고 가되 중동발 인플레이션 쇼크가 본격화되어 수입 물가가 치솟을 때 내 자산의 구매력을 든든하게 방어해줄 수 있는 필수 원자재, 에너지 관련 우량 기업이나 기축, 통화인 달러 자산 같은 강력한 방패막이를 포트폴리오 한켠에 반드시 의식적으로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냉혹한 원가 전가 능력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게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찍히는 기업이라도 폭등하는 에너지 수입, 단가와 살인적인 글로벌 물류 비용을 최종 제품 가격에 원활하게 전가하지 못하면 결국 겉으로는 수십억 달러어치를 팔고 속으로는 빚만 쌓이는 속빈강정, 깡통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고 대체 불가한 브랜드 파워와 압도적인 기술, 독점력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의 혹독한 고통을 소비자나 글로벌 밸류체인의 가장 하단으로 매끄럽고 조용하게 넘길 수 있는 이른바 절대적인 프라이싱 파워를 가진 진짜 알파 기업만이 이 거친 매크로의 파도를 유유히 넘을 수 있습니다. 셋째, 환율의 위협적인 변동성을 단순한 위기가 아닌 공격적인 기회로 리프레이밍하여 활용하는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려 내수 경제의 숨통을 옥죄지만 역으로 해외에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탑티어 기업들에게는 앉아서 이익률이 튀어오르는 거대한 날개를 달아줍니다. 특히 4월에 집중적으로 예정된 외국인들의 엄청난 배당금, 본국 송금 수요가 일시적인 달러 매수세를 강력하게 자극하여 원달러 환율을 더욱 날뛰게 만들 수 있다는 점까지 미리 정교한 계산식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글로벌 스마트 자본의 변덕스러운 이동 경로를 한 발, 아니 두 발 앞서 추적하며 그들이 리스크오프 상황에서 어떤 자산의 피난처로 숨어드는지 그 좁은 길목을 먼저 선점하고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화려하게 발표된 숫자는
언제나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남겨진 딱딱한 화석일 뿐 내일의 찬란한 불을 보장해주는 마법의 주문이 결코 아닙니다. 대중은 언제나 백미러에 비친 흑자라는 숫자를 보며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진짜 자본시장의 무자비한 승자들은 모두가 흑자의 축배를 높이 들며 방심하고 취해 있을 때 조용히 내일 당장 덮쳐올 파도의 압도적인 높이와 바람의 매서운 방향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둡고 고요한 곳에서 묵묵히 그러나 치명적인 다음번 체스 말을 옮깁니다. 화려한 잔치가 모두 끝난 후 서늘한 인플레이션 청구서가 날아드는 차가운 새벽이 밝았을 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그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 유유히 올라타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을지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바닥까지 허무하게 휩쓸려 가버릴지 그 잔인하고도 지극히 공평한 결과는 오직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숫자의 이면을 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